제일 큰 정당이 될 거예요. 당원이 몇 명이냐 하면 50세 이상이 지금 1600만 명입니다. 당원이 1600만 명 되는 정치 세력이 사실은 50세 이상의 기성세력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들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숫자가 5%에 육박할 거예요. 2012년에 가면은 투표율이 높으니까 아마도 대선쯤 되면은 50% 정도 전체 투표한 사람 중에서 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는 보수 성향이 아주 매우 강하기 때문에 표가 몰표가 나옵니다. 몰표가 나오는 집단이 힘이 있어요. 표를 여러 후보한테 분산시켜주면 이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몰표가 나오면 이게 힘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몰표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50세 이상입니다. 50세 이상. 이 이름을 근사하게 한번 붙여야 돼요. 실부라든지 이런 것보다 힘이 있는 걸 좀 붙이면은, 문제는 이 청이 선거 때만 되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이 아니면은 자기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조직화가 되지 않고 목소리가 대변이 안 돼요. 대변자가 없어가지고. 대변 정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학수고도하는 게 선거만 빨리 와라. 여러분들 선거하고 싶죠, 지금? 2012년에 기다릴 것 없이 빨리 선거를 한번 하고 싶을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빨리 해가지고, 깽판 지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꿀뚝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청은 참 대단한 분들인데, 세계사적으로 대단한 분인데, 평상시에 자신들을 대변할 민노당 같은 어떤 계층을 아주 열심히 대변하는 이런 정당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울하다. 한나라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아주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억장치를 가지고, 한국의 국가적 기억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6.25도 기억하고, 배고픈 시절에 산업화했던 기억도 있고, 서울올림픽 기억도 생생한 이 기억을 하여튼 소중하게 우리가 간직을 해가지고,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후손들한테 이 기억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 해야 이게 대한민국의 치매가 안 걸린다. 안 그러면 딱 치매 걸리게 돼 있어요. 딱 치매 이미 상당히 왔어요. 하는 행동이 보면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느냐. 철부지. 천덕꾸러기 같은, 아주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는 행동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바로 치매기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억장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주말에 D-Day라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식에 부시 대통령이 한 연설, 6.25 50주년 행사 때 클린턴 대통령이 한 기념 연설, 이걸 읽어보고 그때 김대중이가 한 연설, 이런 걸 비교를 해보니까 바로 그런 차이를 느꼈어요. 그런 아주 역사적 장에서 부시 대통령이나 클린턴이 연설을 하면 무슨 연설문이 굉장히 길어요. 한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 연설을 할 때 꼭 그 전쟁의 의미를 자세하게 꼭 영화 나레이션을 하듯이 설명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웅변조로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그 현장에 와 있으니까 또 불러 세워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하면서 아주 연설을 재미있게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연설을 통해서 바로 D-Day의 의미 또는 6.25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교육의 하나의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교사 입장에서, 대통령이 교사 입장입니다. 전 국민들이 시청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6.25에서 왜 미군이 거기서 5만 명이 죽어야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도 재밌게 해야 듣지, 재미없게 하면은 설교로 알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게 합니다. 감동적으로 해요. 감동적으로.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연설이 아니라 이야기라.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들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 우리가 6.25 때 연 150만 명의 젊은이들을 파병을 해가지고 15만 명이 죽고 다쳤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했구나.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25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6.25는 누가 일으켰느냐? 스탈린이 일으켰다. 김일성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스탈린이 일으켰다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일으켰다 하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일으켰다고 해야지. 김일성은 싹 빼버리고 스탈린이 일으켰다. 이 남북 분단은, 이 전쟁의 원인은 어디냐? 남북 분단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일제시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50주년이니까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행사입니까? 외국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시가행진하려고 하니까 그 백발이 성성한 그분들이 시가행진하기로 딱 날 잡아놨는데 김정일을 작업한다 해가지고 시가행진도 못하겠습니다. 그 시가행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그때 실망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백선엽 당시 그 기념사 위원장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비교. 한쪽은 역사의 기억을 말살하려고 하고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적 기억을 말살하려고 하고 국가를 치매로 만들려고 하고, 한쪽 대통령은 그 국가적 기억을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하고, 이게 김일성은 김정일을 같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클린턴은 웃지 않았고 김대중이 웃었다 하는 것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연결되느냐? 이념에서 연결되는 거죠. 김정일을 만나기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과 김정일을 만나기만 하면 작아지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60년, 6.25 60주년 행사는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극적으로 표출시켜서 한꺼번에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치매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아주 적효약이 바로 6.25입니다. 문제는 저런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 6.25 행사를 그런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역사적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아니면 어디 가서 아무 의미 없는 연설 한 30분 하면 그걸로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모든 걸 목매가지고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다 같이 우리도 따라서 벼랑에 떨어지는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요 작은 집단 내에서부터 이 기억장치가 망가진 것을 수리하는 그런 노력이 시작되면은 그게 아마 점점점 커져가지고 우리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